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문상TV의 최영식입니다. 최영식 대표님이 오늘 여기 계신 곳은 어디예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이 있는 마곡지구의 양천 향교역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뒤로 보시면 마곡지구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죠. 최근에 뉴스에도 마곡지구 상가가 안 좋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좀 더 알고 보면 마곡지구 상가도 충분히 매력도 있고 또 괜찮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어려운 부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곡지구 상가에서 좀 알아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회에 걸쳐서 마곡지구 역별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양천 향교역, 다음엔 발산역, 마곡역, 마곡나루역, 신강화역까지 계획도시답게 역별로 상권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곡지구 상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1편 양천향교 편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마곡지구가 이제 형성이 된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양천향교역 상권 어떤가요? 아까 저랑 같이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공실 상가가 상당히 많죠. 양천향교 상권은 사실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양천향교는 사실 처음에 오피스텔부터 형성된 곳인데, 양천향교의 오피스텔은 4,300세일 정도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마곡지구 처음에 오피스텔이 너무 공급이 많다 그래서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오피스텔들이 지금은 대부분 역세권을 크고 있다 보니까 다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양천향교역 그 안쪽에 오는 기업들의 입주가 좀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한 30개 정도 가까운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아직도 다 입주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인접해 있는 역 주변으로는 나름 그래도 평당 15에서 2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잘 형성이 되어서 업종도 스타벅스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군 프랜차이즈 들어와 있는데, 나중엔 더 좋아질 기업과 맞닿아 있는 곳들은 기업체들이 입주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권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하지만 갈수록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좋아질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천향교 상권의 가장 큰 장점은 상가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양평당 한 2천만원, 3천만원대 사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한 6천에서 7천만원대에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신도시 주거단지의 상가랑 비교해도 훨씬 저렴한 편의 상가 분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는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 이렇게 보면 비어있는 상가가 꽤 많아서 걱정인 부분이 있는데, 네네. 임대인들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 마냥 둘 수는 없는데, 네네. 혹시 어떤 현명한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상가 투자에 성공한 사례나 그런 게 있다면 궁금한 게 있을까요? 상가 투자에 아직 성공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양천향교역 상권에 저희도 일부 상가를 투자를 시켜드리고 또 대부분 임차를 마쳤어요. 근데 임차를 마쳤다가 세입자가 나가면서 이제 공실이 된 거죠. 왜냐면은 3,300세대 오피스텔도 생각을 했고, 처음에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는 기업도 다 입주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못 버티고 이제 임차인이 나간 뒤에 임대인이 좀 힘들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양천향교역 상권의 배우 인구가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차츰차츰 차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임대료를 이제 부담을 임대료로 못 내보내다 보니까 이자 비용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하니 한 임대인분께서는 직접 프랜차이즈를 개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건물 1층에 에그드랍이라는 그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요. 이 샌드위치 가게 역시도 처음엔 되게 걱정이 많으셨었는데, 이 상권이 생각보다 젊은 인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현재는 그 임대료를 자기가 가져가고 또 인건비를 지불하고도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지금 상황도 됐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 그곳에 촬영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장사가 좀 잘 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임차가 안 나간다면 상가 투자자분들은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요. 특히 양천향교육 쪽에서 요즘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는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직접 상가를 사서 운영을 한다면 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도 80% 가까이 나오게 되거든,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면 좋은 기회의 땅으로서의 양천향교육 상가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실 상가를 만약 임차인만 찾지 않고 직접 자기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양천향교육은 앞으로 주변 개발 호재라든지 발전 가능성, 앞으로 양천향교육 상권 어떨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양천향교육 상권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장 메인 자리에 큰 땅, 한 10만 평 이상의 땅이 서울시 직접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로 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그 지원 용도에 보면은 휴게용 시점, 일반은 시점이 허가가 안 납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략 한 LG 사이언스파크 정도 규모로 이제 인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인구들이 이용할 일반적 휴게용 시점은 인근 상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선이 맞닿아 있는 상가들이 지금은 되게 어렵겠죠. 현재 빈 땅으로 놓여 있는 곳을 맞닿아 있다 보니까 상가가 어렵겠지만 이게 이제 한 2-3년 정도 후면 다 입주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소기업들, 그 다음에 벤처 창업 기업들,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인구 밀도가 높게 들어가는 저렴한 임대료로 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될 여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에는 이 마곡지구의 양천향교육 상권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상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에 뭔가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상가가 공실이었는데 뭔가를 투자해서 직접 창업을 해서 해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양천향교육 상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양천향교육의 상권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았는데요. 다음 편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다음 편도 아무래도 마곡지구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곳이니까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